우리 집은 늘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비좁고 답답한 공간, 잡다하게 어질러진 물건, 정리해 놓으려고 해도 수납 공간이 부족한 집. 말끔하게 정리된 집에 초대받아 다녀온 후 집에 오자마자 폭풍 정리를 해보지만 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오는 일의 무한 반복. 어떻게 해야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 정리가 안 되는 것은 물건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깔끔하게 정리된 방은 수납 테크닉이나 아이디어만으로는 절대 실현할 수 없다. 핵심은 물건의 양. 수납 가능한 공간보다 물건이 더 많으면 밖으로 넘치는 것. 이것은 물리적인 문제이다. 수납 장소를 어디에 마련할지, 어떤 식으로 정리할지, 이런 방법적인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 짜내기는 애당초 무의미하다. 물건이 너무 많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다 정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매일 할 일도 물건도 넘쳐나는 시대. 가만히 있어도 절로 물건이 늘어나기에 물건을 늘리는 것은 간단하다. 눈 깜짝할 새 쑥쑥 늘어난다. 하지만 버리는 것은 몇 배, 몇십 배 힘이 든다.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물건에 눈을 부릅뜨고 이미 갖고 있는 물건을 바지런히 줄여나가는 데는 생각보다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 어느 날부터 단사리, 미니멀리스트 같은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소유하는 것에 지치고 놓아버리는 일의 가치를 느끼는 사람이 늘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 버리면 된다. 하지만 버리면 된다는 걸 알면서도 못 버리고 줄이면 된다는 걸 알면서도 또 사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나 역시 쇼핑을 정말 좋아하기에 갖고 싶던 물건을 넣었을 때의 만족감, 성취감은 부정할 수 없다. 마음에 드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는 기분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인생을 풍요롭게 하려고 손에 넣은 물건이 인생을 잠식하는 모순, 버려지는 물건과 버려지는 인생, 어느 것이 더 아까운지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었다. 또 나이가 들어가며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 보니 인생의 남은 시간이 더 귀하게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 물건을 관리하는 일보다 더 즐거운 일,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인생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 더 적게 소유하자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물건을 소유하는 일의 즐거움이 아닌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물건이 인생을 침식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이다. 그렇다면 물건을 버려야 할까? 왜 꼭 물건을 버려야만 하는 것일까? 비워야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공장에서 생산된 물건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꿈, 바람, 즐거운 보람, 그리고 나 자신으로 채워가기 위한 비움인 것이다. 그러기에 버리고 비우는 힘이 필요하다. 우리가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깝다는 마음 때문이다. 그런데 그 물건을 못 버린 탓에 불필요한 돈을 더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지 못한다. 우선 물건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공간에 대한 비용이 든다. 물건은 둘 공간이 필요하므로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월세, 주택담보대출이자 같은 주거비의 몇 분의 1은 물건의 자릿세로 지출한다고 할 수 있다. 매달 오로지 물건을 두기 위한 공간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 쓰이는 것이다. 우리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커다란 가구들은 꽤 넓은 공간을 차지하기에 소파, 침대, 옷장 등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거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대로 잘 쓴다면 그만큼의 가치가 있겠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빨래 건조대, 물건 거치대로 쓰고 있다면 그 가구가 정말 필요한지 되돌아봐야 한다. 물건에 치이는 집에 살지, 쾌적하고 아늑한 집에 살지, 이 모든 것은 자신의 결단에 달려있다.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샀지만 결국에는 소유 자체가 부담이 된 물건들. 물건을 손에 넣는 순간의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기에 그것을 지니고 사는 한
시간과 수고로움을 지불해야 한다. 더 많은 물건을 수납하기 위해 쓰는 돈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수납할 물건이 없다면 애당초 쓸 필요가 없던 돈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수납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 물건이 정말 나에게 필요할까를 고민해야 한다. 물건을 버리는데도 돈이 드는 시대. 물건이 많아지면 샀던 것을 또 사는 일도 자주 생기기에 소유에 쓰이는 비용은 참으로 아까운 것이다. 물건을 소유하면 그것을 놓을 공간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대부분 집에서 빈 수납 공간을 발견하면 무얼 넣지, 무얼 보관하지 하고 반사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당연스럽게 공간을 채우고 싶어 하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넓은 집, 넉넉한 방을 추구한다. 공간은 비어있을 때 쾌적함을 자아낸다. 호텔 고급 숙소의 방을 떠올려 보자. 필요 최소한의 물건만 놓인 널찍한 공간. 머무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고 시원하게 해준다. 그런 공간에 있으면서 불쾌한 불안을 느끼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우리가 더 넓은 공간을 추구하는 것은 그저 물건으로 채우고 싶어서는 아닐 것이다. 적당한 여백이 안락함을 자아내고 공간을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옷장 같은 수납 공간은 꽉꽉 채워쓰기보다 여유 공간이 있어야 여러모로 스트레스를 유발하지 않는다. 최소 30%의 공간은 여백으로 남겨두어야 보기도 좋고 쓰기도 편하며 정리도 쉬워진다. 집안에 공간이 있으면 동선을 확보하기도 좋고 물건에 가로막히지 않고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어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 시간 낭비가 생기지 않는다.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는 여유로운 공간이 필수라는 것을, 물건을 우선시하여 공간을 잃어버리면 마음의 여유 또한 잃는다는 것을 사실 우리는 다들 잘 알고 있다. 이제는 공간을 물건으로 채우는 생활에서 벗어나 공간은 공간으로 남겨두는 힘을 길러보자. 실체가 없어 보이는 공간이야말로 물건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 줄 것이다. 풍요롭고 행복한 삶, 나의 가치. 이 모든 것을 물건이 대변해 준다는 생각을 하면 물건을 늘리는 데 필사적이 된다. 물건의 가치를 최우선시하면 주변의 물건은 점점 쌓이게 마련이다. 하지만 물건은 물건일 뿐 진정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성장시키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경험이다. 요리를 즐기고 싶다면 요리책, 요리 도구를 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요리를 해야 한다. 여행을 즐기고 싶다면 기념품을 살 것이 아니라 거리를 걷고 사람과 만나고 풍경을 바라보고 그 땅을 느껴야 한다. 같은 돈과 시간을 들이더라도 즐거움은 천지 차이이다. 우리는 소유가 아니라 행동할 때 느끼고 체득하기에 물건이 도움은 줄 수 있어도 소유 자체는 우리에게 아무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 모든 가치를 물건으로 대변하는 것은 멈추고 물건에 들일 돈, 시간, 노력을 경험에 들여보자. 물건에 지배당하지 않고 인생을 충실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다. 무조건 물건을 사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가장 큰 적은 충동 구매. 살 생각도 없던 물건인데 싸서 갖고 싶어져서 그냥 나도 모르게 사버리게 된 어중간한 물건들은 무력을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것으로 보충하고 싶어지는 자극만 된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갖고 싶은 물건이 생겼을 때마다 리스트를 작성해보자. 갖고 싶은 물건, 필요한 이유, 갖춰야 하는 조건, 예산을 뽑아보는 것이다. 평소에 작성해 두었다가 후보 물건을 발견했을 때 메모를 참조하여 찬찬히 음미해보고 납득이 가면 사는 것. 리스트에 없는 것은 절대 바로 사지 않기. 이 습관이 몸에 배면 충동 구매를 확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 리스트를 써내려 가는 동안 그 물건이 정말 필요한지 이유를 되돌아보고 별로 필요 없는 물건임을 깨닫게 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찾고 있던 물건을 딱 만나고 손에 넣었을 때의 기쁨이 그 물건을 더 오래 소중히 쓸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또 사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과정이 더 즐거워지는 것도 큰 변화가 되어준다. 그렇다면 잘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물건을 버리는 과정은 일종의 트레이닝이다. 이 연습을 통해 우리는 버리는 힘을 기를 수 있다. 물건을 버릴 때 남길 것, 버릴 것을 분류하기 막막하다면 먼저 아웃라인을 그려보자. 상한선이 되는 바깥 경계를 정하고 그 안쪽을 메워나가는 작전이다. 먼저 옷을 정리할 때 몇 벌을 남길 것인가를 먼저 정한다. 재킷 5벌, 니트류 10벌, 이렇게 아이템별 상한선을 정하고 그에 맞게 숫자를 줄이기 위해 물건을 분류하는 것. 숫자로 상한선을 정할 수 없는 물건은 수납 공간별로 정한다. 신발은 신발장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수건은 이 서랍 안에 들어가는 것까지만, 옷도 행거에 걸었을 때 한 손으로 쉽게 넣고 꺼낼 수 있을 만큼만 이렇게 정하면 된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물건이 각자 제 공간을 갖고 다른 물건의 공간을 침식하는 일 없이 질서 정연하게 공존할 수 있어 그것만으로 집안이 정돈되는 효과가 있다. 상한선에 맞추어 물건을 줄인 후 그에 맞는 생활을 해보면 이보다 더 적은 것으로도 생활할 수 있게 된다는 깨달음이 찾아온다. 번화가를 걷다 보면 휴대용 티슈, 화장품, 샘플 등이 저절로 손에 들어온다. 귀가하면 우편함에 각종 카탈로그, 광고성 우편물이 들어있고 카페, 셀프바에 티슈, 빨대, 상점에 비치는 홍보용 펜, 마트 상품에 붙여지는 사은품 등 공짜 물품이 넘쳐나는 요즘. 어지간히 의식하고 눈을 크게 뜨지 않으면 순식간에 물건이 늘어난다. 일단 누가 무엇을 내밀면 반사적으로 받아드는 것부터 멈추어 보자. 공짜로 생길 정도의 물건은 애착을 갖고 오래 쓸 만한 품질의 것이 아닐 확률이 높고 생각 없이 받아든 공짜 물건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 잡동사니로 변해 곳곳에 파고들기 마련이다. 지인에게 받은 물건도 마찬가지이다. 이때는 감사의 마음과 타당한 이유를 곁들여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현명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구매욕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 물건을 사면 뇌가 쾌락을 느끼고 기분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쇼핑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물건은 늘리고 싶지 않고 그래도 사고는 쉽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려면 소모품, 소비에서 없앨 수 있는 것을 사면 된다. 예를 들어 맛있는 과자나 케이크, 향이 좋은 비누, 피부에 좋다는 화장품 등. 나는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조금 고급스러운 마트에 가서 쇼핑한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 좋은 곳에 가서 평소에 잘 안 사는 고급 조미료나 좋은 먹거리를 사는 것이다. 식료품이니 헛돈을 쓰지 않을 수 있고 평소보다 조금 비싸더라도 지폐 한두 장 차이이기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부담 없는 방법으로 쇼핑을 한다. 소유가 즐겁기만 하지 않음을 깨닫게 되면 비우는 기쁨을 소중히 하게 된다. 물건이 넘치는 현대사회, 버리는 기쁨이 와닿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버리면 시간이 생기고 돈이 머물고 마음의 여유가 되돌아온다. 나에게 꼭 필요한 포기할 수 없는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한다. 모두가 바쁜 세상, 이런 기쁨을 다들 갈망하고 있지 않을까. 쇼핑 약속을 취소하고 옷장을 열어 입지 않는 옷을 골라내자.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찾아버리자. 쇼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개운함이 찾아올 것이다. 지금 당장 할 수 있고 돈 한 푼 들지 않는 이런 멋진 일이 또 어디 있을까? 이제 더는 물건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 살 돈이 없다며 한탄할 필요도 없다. 내 인생에서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진정한 나를 찾아내는 에너지는 바로 버리는 힘이다. 물건을 버릴 수 있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도 물건이 적다고 해서 멋진 사람도 아니다. 물건을 줄이는 일은 목표도 정답도 아니다.
나의 주변에는 아직도 불필요한 물건이 넘쳐나고 미련 가득 떠나보내지 못하는 내가 있다. 하지만 나답게 웃으며 살아가기 위해 버리는 연습을 계속하고 버리는 힘을 길러 나가려 한다. 누구의 인생에나 비움이 필요한 순간이 있을 것이다. 운동 한 번에 갑자기 근육이 붙지 않듯이 버리는 힘도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그저 조금씩 그리고 꾸준히 마음속 원인을 알고 구체적인 실천법에 따라 버리는 연습을 계속한다면 내가 바라던 후련하고 말끔한 집과 편안해져 있는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